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한국어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쉽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5, 6급 레벨 영상이 바로 내일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하늘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혈당 관리라는 말 정말 자주 쓰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주제는 주로 중장년층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혈당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우리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은 배달 음식, 간편식, 패스트푸드가 너무 흔하죠. 퇴근하고 피곤할 때 오늘은 그냥 시켜 먹자 하는 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는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고 내려서 몸이 피곤하거나 심하면 당뇨병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 그냥 뉴스에서만 듣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 중에도 당뇨병 환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식습관을 조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저는 식사 순서를 신경 써요.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밥을 먹을 때 야채, 단백질, 밥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식전 야채 섭취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점심에 불고기 덮밥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보통은 밥부터 한 숟가락 먹고 고기 올려서 먹죠. 그런데 그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먼저 샐러드나 데친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불고기 같은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해요.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몸이 훨씬 덜 피곤한 느낌이에요. 밥을 먹은 뒤에 졸리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게 줄었어요. 아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끼니마다 야채와 단백질을 꼭 챙기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엔 복잡한 요리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전날 밤에 미리 당근을 썰어두거나 방울토마토를 씻어둬요. 그럼 아침에 바로 꺼내서 간단히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당근에도 당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엔 잎채소가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상추, 양배추, 시금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잎채소 위주로 바꿔볼까 고민 중입니다. 사실 저는 야채를 먹을 때마다 조금 성취감을 느껴요. 예전에는 샐러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맛이 없어도 꾸준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후 습관도 중요하죠. 식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주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밥 먹고 바로 산책을 나가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동네 편의점까지 다녀오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스태퍼라는 기구를 샀어요. 스태퍼는 그냥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밟는 기구인데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꽤 좋아요. TV 보면서 10분만 해도 땀이 나고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사람의 운동 같지만 저한텐 딱 맞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혈당 관리에서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디저트예요. 요즘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디저트 문화가 발달했죠. 카페마다 예쁜 케이크, 쿠키, 브라우니가 가득해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디저트까지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원래 단 걸 좋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원래 달달한 라떼를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시럽과 우유 속의 당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나서는 거의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너무 쓰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땐 꿀 한 스푼을 살짝 넣거나 시나몬 가루를 조금 뿌려서 향으로 단맛을 대신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커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라떼류, 프라푸치노류에는 설탕이 30g에서 40g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고를 때도 당 함량을 한 번쯤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디저트 대신 과일을 조금 먹거나 아메리카노로 대체하려고 해요. 음료수도 되도록 단맛 나는 음료는 피하고 물이나 무가당차, 아메리카노만 마십니다. 그래도 가끔은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냥 한 입만 먹어요. 한 입이 행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도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달콤한 음식을 찾기보다는 깊게 숨쉬기나 명상 앱 듣기,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을 합니다. 조금만 해도 기분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유난히 단 게 먹고 싶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진짜 몸의 신호래요. 잠이 부족하면 몸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이 늘어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당분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덜하고 식욕도 예전보다 안정된 느낌이에요. 혈당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죠. 식전 야채를 하루 먹었다고, 산책을 이틀 했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의 한 끼, 오늘의 10분 산책이 내 10년 뒤의 건강을 바꾼다. 조금 오글거리지만 진짜라고 생각해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래야, 요즘 살 빠졌어?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최근 2달 동안 꾸준히 식전 야채를 먹고 식후에 걸었던 게 몸의 붓기와 피로감을 줄여준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의욕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케이크를 한 조각 먹을 수도 있고 가끔은 야채를 못 챙길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식사에서 다시 균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혈당 관리는 단순한 살을 빼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 아닌 우리 몸의 건강을 찾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최근 먹었던 식사의 순서나 음식 종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만의 혈당 관리 습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